예, 국민의힘 강원지사가 공천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 예,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김진태, 또 황상무. 예, 김진태는 바로 춘천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역임한 전직 의원이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전략공천으로 공천장을 낼름 받아 챙긴 황상무 KBS 기자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경기도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정치를 거의 10년 이상 한 김진태가 더 유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가 꽤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황상무 KBS 기자는 지명도에서는 아무리 그 앵커를 했다 손치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안이 아닌데, 바로 지난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TV토론 담당을 했습니다. TV토론. 예, 방송, KBS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방송에, 조회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TV토론 담당을 시키니까 아마 윤석열 그 후보로서는, 상당히, 한 2달 동안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두 사람의 경선을 시켰으면 되는데,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명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도 그런 김진태가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니까, 이거 김진태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가 이기겠구나 싶으니까 김진태를 컷오프 시키고 황상무 KBS 기자에게 단수 전략 공천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김진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X 같은 그런 경우가 있나? 여론조사 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국회에 들어가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단식 농성. 단식 농성장에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위문 공연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제의를 신청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 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간파를 했는데, 굳이 당대표가 거기에 한 개인의 농성장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당대표가 농성장까지 와서 하는 얘기가 제의를 신청하면, 신청하라는 얘기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한 걸 보니까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전 판단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번복을 시킨 것이죠. 네. 지금 저 얘기는 김진태와 이준석이 전에 옷을 보니까 겨울 옷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전에 얘기일 텐데요. 바로 공천을 번복하고 둘이 경선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단식 농성을 안 했으면은 그야말로 공천은 이제 황상무한테 간 걸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항의를 해야 효과가 있나 봅니다. 김진태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한 이틀 했나요? 이틀 단식 농성을 하니까 이거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이거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것도 사당화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또 기사가 자꾸 나니까 바로 공천을 번복을 하고 그래 알았어, 김진태가 요구하는 대로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대로죠. 컷오프 김진태 단식 농성, 이준석 재심 요구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이게 스타일을 구긴 겁니다. 만약에 공천을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초지일간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든가, 당사자가 김진태가 저렇게 단식 농성을 하니까 이거 제가 계속 시끄럽게 하면은 다른 공천 작업에도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또 이제 이 원심을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새는 아주 많이 구겼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천 공심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공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5점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천 코미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윤심이 그래도 황상무 고생을 했으니 이 전략 공천으로 공천을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윤심이 실렸으면은 그대로 초지일간 밀고 나가든지 예, 단식 농성을 하니까 이게 다시 원대본께에서 공천 무효라고 하니까 바로 공천 코미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5.18 얘기를 했네요. 조이님이 대체 5.18이 뭐길래 우파가 쩔쩔매나요? 아직도 수상한 5.18. 5.18이 그렇게 떳떳하면 왜 명단 발표를 못하나요? 고고님.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태를 컷오프 시킨 게 5.18에 대한 망언을 했다 이거죠. 5.18에 대한 망언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공천 번복을 하기 직전에 김진태에게 5.18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면은 공천을 번복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김진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러면 사과를 하지요. 자기가 어차피 도지사가 목표인데 그까지 뭐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녁에 김진태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이게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두 문장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김진태 입장에서는 그런 사과는 뭐 10번이라도 더 하는 거죠. 공천을 준다는데. 예,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로 다시 공천이 번복이 되면은 김진태가 그렇습니다. 지명도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김진태 대 황상무 대 김진태는 여론조사 차이가 나니까 김진태가 글쎄요, 뭐 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이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초지일관 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홍리치빌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거를 합리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번복을 하지 않고 설득 작업이 필요하든가. 그렇습니다. 다른 여론도 안 좋아졌고 경기도지사라든가 예컨대 뭐 충북지사라든가 지금 아주 핫하게 경선을 붙고 있는데 그런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초지일관 밀기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우리 홍리치빌 말씀이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김진태 공천 코미디 얘기를 했고요. 또 대구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유형아, 제가 어제 11시 김동원의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 단일화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른바 친박 대 홍준표의 대결이 구도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다 나오는 거죠. 홍준표, 유영아, 김재원 세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50%, 당원들 50%, 일반 여론조사 50% 그 수치 갖고 이제 공천이 확장이 되는 것이다. 예, 서로 이제 뭐 자기 쪽으로 단일화 좋습니다. 그럼 단일화는 내 쪽으로 그리고 유영아 후보는 내 뒤에는 다름이 아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소. 내 또 후원회장도 또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나로 단일화 합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김재원 후보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그 당에 지금까지 쭉 그 적통을 잇는 나로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결과적으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불발이 됐다. 네. 지금 서로 일방적으로 사퇴 요구를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다 나오면은 경선 구도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구 쪽에서 국회의원 뭐 여러 번, 또 경남지사 2번, 또 대선 후보도 2번이나 지금 냈고 그런 시대 정신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차피 세 사람이 다 경선 대상자가 되면은 고정표가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있다. 네, 그렇게 대구 쪽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기를 돌려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면 홍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관측들을 한다. 두 사람이 나오면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은 단일화 되는 쪽에서 무게중심으로 끌고 가서 박근혜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재원, 유영아가 단일화만 성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단일화가 불발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홍준표 쪽으로 더 아주 미세하게라도 유리한 국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역 그 정가를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김진태 공천 관련 얘기 번복됐다는 거, 김재원, 유영아도 단일화가 불발됐다는 거,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바로 속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릴까요? 김건희, 오랜만에 등장을 한 김건희, 세월호 8주기 다음 날에
스카프 저렇게 있죠. 노란 스카프를 하고, 네, 바로, 오른쪽에는 김건희, 오른쪽에 바로 당선인, 왼쪽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했는데 노란 스카프를 메고 있다는 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전날이 세월호 추모 8주기 다음 날이라 아마 그걸 의식해서 노란 스카프를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 앞에 있는 이제 그 애견이죠. 뭐 토리일 수도 있고요. 바로 산책을, 한강변에 산책을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저 SNS에 올린 건데요. 글쎄요, 상당히 대통령과 그 부인이 아주 한가롭게 그 한강 산책하는 모습이 저는 좋아 보이던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침 또 노란 스카프의 의미, 왜 굳이 노란 스카프를 찾느냐, 세월호 8주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글쎄요, 뭐 그거는 본인이 어떤 그 생각에서 찾는지 그거는 뭐 본인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노란색이 주는 의미가 본인이 아마 그걸 감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렇게 지금 이제 어차피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은 김건희 씨 모습은 뭐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싫든 좋든 간에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참석을 해야 될 행사가 또 적지 않으니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글쎄 비호감 대선 과정에서는 비호감으로 상당히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대선이 끝난 마당에서는 글쎄요, 비호감을 아마 호감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보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만약에 평가가 되면은 또 따뜻한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잘 안착이 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바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